네, 안녕하세요. 네, 캘거리 LPN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저번에 911, 911 전화하기에 관련해서 영상을 찍었었는데 오늘 두 번째 이야기를 생각이 나가지고 한번 찍게 됐어요. 제가 그동안 911에 전화했었던 경험들하고 최근에 또 전화할 일이 있었어가지고 거기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또 한번 생각이 나가지고 한번 찍게 됐습니다. 먼저 911 전화할 때 이제 어떤 과정인지는 제가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어떤 걸 정확하게 얘기했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말이 또 중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911 전화하면 EMS는 무조건 와요. 어떤 경우에도 무조건 옵니다. 예전에 한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침에 이제 우리 HC 아줌마들이 이제 대부분 아줌마들이 아저씨도 있지만 대부분 가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깨워서 다이닝룸으로 이제 데리고 와서 아침 식사를 하게 되는데 저도 이제 라운드를 하는데 대부분 첫 라운드는 이제 대부분 7시에 시작이 되니까 리포트 끝나면은 7시 10분 5분 이렇게 되죠. 라운드 리포트가 빨리 끝날 때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라운드를 돌고 보게 되면 사실은 그때 이제 확실히 페인이 있는지 아픈지 걸을 수 있는지 그건 자세히 정확하게 몰라요. 일단은 명수들이 맞고 살아 있는지를 확인이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 번은 이제 오전에 퍼스트 라운드를 하다가 이제 이미 돌아가신 분을 발견한 적도 있고 이 얘기는 또 자세히 나중에 또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찾아가지고 이제 보게 됐죠. 한 번 쭉 라운드를 하고 왔는데 다음에 이제 바로 전화 와가지고 이런 SL4 제가 일하는 경우는 이제 SL4 퍼실러티라고 흔히 부르는데 SL2도 있고 SL4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롱텀으로 넘어가요. SL2는 상대적으로 건강하신 분들 거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리타이어먼트 레지던스나 아니면 라치라고 불리는 사람 거기에 사시는 분들을 대개 SL2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SL4라 그러면은 이제 SL2와 롱텀 케어의 중간 단계 도움이 어느 정도 많이 필요한데 좀 medically safe, 스테이블한 단계를 얘기를 해요. 근데 스테이블하지가 않다. 좀 더 위험 정도가 심하다는 사람들이 이제 롱텀으로 넘어가게 되죠. 이 부분도 자세히 나중에 좀 설명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제가 있는 곳은 SL 이제 4 정도 수준에 있는 사람들인데 아침에 전화 와서 이제 리포트가 전화 오기를 지금 누가 지금 아파서 못 갈 것 같다. 그럼 이제 밥을 안 먹는 건 사실 큰일이기 때문에 이제 가서 꼭 확인을 하는데 보니까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얼굴이 하얗게 돼가지고 얼굴 딱 만져보니까 굉장히 이제 피부도 이제 뭐라 그러지? 한국말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이제 콜드 스웨트이 나오고 이제 으실으실 떨고 있더라고요. 지금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바이탈 사인 체크해 보니까 바이탈 사인이 220 그리고 120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네. 근데 이 사람이 워낙에 이제 하이퍼텐션이 있었어요. 고혈압 환자여가지고 이제 약을 그때 의사한테 전화를 했죠. 얘기를 하니까 빨리 그 약을 일단 스케줄 약을 주고 검토해봐라. 좀 더 모니터링 해봐라. 근데 사실은 저는 그때 전화했을 때 이제 의사한테 되게 전화할 때는 이제 빨리 저는 이제 911 전화 걸어서 병원으로 이제 트랜스포를 하려고 전화를 하는 건데 의사들 경우에는 이제 잘 보내주는 사람도 있고 안 보내주는 사람도 있어요. 이 의사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상황이 다른데 어쨌든 좀 더 모니터링 하자. 근데 저는 사실은 상태 봤을 때 이건 모니터링 하기보다는 빨리 보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러고 나서 약 주고 30분 정도 모니터링 하다가 바로 저 911 전화 먼저 걸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의사한테 전화를 했는데 다행히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메시지만 남겼어요. 이러이러한 상황이어서 911 먼저 걸었고 이미 트랜스포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남겨놨어요. 그 병원에 갔죠. 근데 그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 정도면 분명히 이거는 입원한다. 며칠 동안 없으면 사실은 아픈 사람이 있으면 저도 너무너무 좀 피곤해지고 힘들고 그리고 이제 우리 NA 아줌마들도 힘들죠. 사람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가서 밥도 먹여야 되고 이렇게 치우는 거 닦아주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저도 며칠 이제 병원에 가 있으면은 우리도 한 명이 주는 거니까 저도 일이 좀 편해지니까 사실은 여러모로 좀 좋은 부분이 있죠. 근데 그러고 나서 다음날 오니까 돌아와 있는 거예요. 사실 입원이 안 되면 누가 뭐라 하기 전에 저도 좀 그래요. 내가 내 어세스먼트 잘못됐나? 내가 판단이 잘못됐나? 돌아왔는데
아침에 가서 보니까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어제라고 비해서 상태가 너무 안 좋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뭐 다이그노시스 오기를 뭐 키드니 인펙션, 뭐 UTI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페인도 너무 심하고 이렇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정도면 사실 병원에 더 있어야 되는데, 근데 사실 요즘에 새로운 트렌드가 옛날이랑 정말 많이 바뀐 게, 주정부에서도 그런 노인 환자들이 병원에 있는 거를 굉장히 싫어해요. 특히나 이 노인들이 그런 병원에 오래 있게 되면, 사실은 제가 듣기로는, 그런 환자가 한 명이 뭐 ER이나 가 있으면은 돈이 하루에 드는 비용이 이제 2,000불이 든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무슨 2,000불이나 들지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 기본적으로 뭐 이제 어테닌 닥터들이 몇 명이 상주하죠. 그리고 또 뭐 수련의도 상주하고, 뭐 대부분 RN들, 그리고 가기만 일단 ER 같은 데 가면 CT나 뭐 엑스레이 이런 거 기본적으로 여러 번 찍잖아요. 그런 총 비용이 2,000불 한 명당 2,000불 넘게 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그거 굉장히 싫어하고, 특히나 이제 헬스 바디, 여기는 이제 저는 이제 알버타주에 있으니까 알버타 서비스에서도 그런 거 굉장히 이제 엄하게 제한을 하고 싶어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근데 이거는 도저히 우리 시설에 있을 상태는 아닌데 하루만 당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저도 보고 이건 너무한데, 너무 힘든데, 이 정도면 쉽지 않다 생각을 하고 이제 매니저한테 얘기를 했죠. 지금 환자가 돌아왔는데 이런 상태고 너무 안 좋다더라. 그리고 뭐 키드니 인펙션도 있는데 지금 고통이 너무 심해서 걷지도 못하는데, 이 정도는 사실 SL4에서는 사실은 환자들이 대부분 뭐 리프트를 쓰는 사람도 있지만 저희 뭐 SL4의 익스펙테이션이 맞지 않는 수준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우리 환자 수준에 맞지 않지 않냐, 이 정도면 입원해 될 것 같은데, 매니지먼트도 와서 보더니 뭐 그러게, 이건 너무 좀 상태가 좀 중한데 왜 왔는지 모르겠다. 어쨌든 왔으니까 돌려보낼 수는 없잖아요. 달려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은 보류를 하고 계속 이제 모니터링하고 보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IV 테라피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가족이 돈을 이제 지불을 못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원래 병원에 있으면 그게 다 무료잖아요. 근데 일단 시설로 돌아오면 롱텀 케어가 아니고, 롱텀 케어는 좀 더 정부에 더 많이 보조금을 받고, 이런 SL2나 SL4는 보조금이 좀 적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이 커버가 안 되는 부분 페이를 해야 되는데 10일 동안 해야 되는 약이 이제 500불이 넘더라고요. 근데 가족이 이제 우린 페이 못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회의를 해가지고 이 사람은 일단은 병원으로 다시 보내자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저도 당연히 예상을 했고 매니지먼트도 예상을 했는데, 9일을 전화 걸어서 EMS가 왔을 때 얘네가 트랜스퍼를 거부하거든, 전화번호를 줘서 우리가 얘기를 할게 라고 돌아갔어요. 저도 사실은 이런 경우에는 9일 전화를 많이 해봤을 때 EMS들이 와서 트랜스퍼를 거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제가 요 환자 같은 경우는 골즈 오브 케어가 이제 M1이었어요. M1 같은 경우는 사실 트랜스퍼가 용이하긴 한데 C1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C1은 이제 컴포트 케어라고 임종을 직전은 아니지만 임종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가족들도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준비가 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컴포트 케어라고 해서 C1으로 되고, C2까지 되면 임종이 정말 몇 시간 임박한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또 골즈 오브 케어를 바꾸게 되는데, 이런 골즈 오브 케어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C1인 상황에서 이때는 사실 C1도 트랜스퍼가 돼요. C1도 뭐 페인이 이제 매니지먼트가 안 될 때, 그리고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이걸 치료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페인을 이제 경감시켜야 되는데, 여기서 갖고 있는 뭐 롱텀 케어나 아니면 SL4나 이런 시설에서 갖고 있는 리소스나 그런 자원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되지 않을 때는 그때는 트랜스퍼가 가능해요. 근데 C1 같은 환자 같은 경우에는 EMS가 도착했을 때 대부분 나오는 반응은 그거야. 골즈 오브 케어가 뭐지? 그래서 C1이야 그러면 우리 트랜스퍼 안 해. 거기서 바로 나와요. EMS 스태프들 중에 루드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무례하고 말도 굉장히 거칠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저도 처음에 LPN 됐을 때 911에 전화하고 나서 그런 EMS를 굉장히 좀 소위 말해서 좀 싸가지가 없는, 네 가지가 없는 스태프들, 걔네들이 와서 저도 좀 트라우마가 남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911 전화하기가 조금 되게 좀 무서운 부분도 있었어요. 지금은 뭐 그렇지는 않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C1 특히나 C1 환자들 그리고 상태가 애매해서 어쨌든 지금 당장은 ER에 갈 필요는 없는데 시간 문제인 경우가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몇 시간 지나면 분명히 상태가 더 안 좋아져서 보내야 되는데 그때까지 기다리느니 빨리 보내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그때 EMS가 왔을 때 하는 반응들은 대부분 상태가 나쁘지 않은데 니네 왜 전화했어? 우리는 트랜스퍼 하지 않을래 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는 사실은 EMS가 왔을 때 좀 효과적인 리포트를 준비하는 게 좋아요. 뭐 이런 생각을 해서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의사한테 리퍼럴 받았다. 내가 의사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보고를 했더니 이런 상태 때문에 그때는 트랜스퍼를 하는 게 좋다. 이런 리퍼럴이 있으면은 사실 EMS 애들도 사실은 거의 뭐 시비를 거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뭐 좀 상태가 애매한 경우에는 이제 아이고 트랜스퍼 안 하고 니네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효과적인 리포트를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그런 EMS 스태프들이랑 어느 정도 붙었을 때 확실한 논리가 있어야 돼요. 나 이래서 나는 확실히 병원 보내야 되겠다. 그런데도 끝까지 반대하는 애들도 있어요. 이건 정말 니네 리소스 낭비다. 우리가 얘네 데리고 가면 나중에 큰 사건 생겼을 때 우리는 별거 아닌 환자들이랑 ER에서 막 3시간, 4시간씩 기다려줘야 돼. 니네 정말 이런 리소스 낭비하면 안 되고 강하게 주장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 번은 야, 그럼 니네 가. 니네 말대로 가고 나는 또 전화할래. 너 이름 뭐야 너? 이름 받아놓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네가 트랜스퍼 리퓨즈했다고 난 보고할 거야. 그랬더니 걔가 이제 아무 소리 안 하고 병원 받고 데려간 경우도 있었고 다행히 그 사람이 입원이 또 됐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EMS가 올 때는 효과적 리포트를 준비를 하고 말싸움에서는 어느 정도 이겨야 돼요. 되게 논리가 확실히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경우는 그래서 다행히 예상이 돼서 EMS 전화해서 왔어요. 왔는데 당연히 이제 상황을 보더니 이거는 우리가 트랜스퍼를 못할 것 같다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그래 나도 뭐 이 상황이 그럴 거라 충분히 예상이 돼서 우리 매니지먼트도 니네랑 얘기하고 싶대요. 전화를 했죠. 서로 간에 전화를 하는데 계속 이제 결론이 안 나더라고요. 다행히 이 사람들은 굉장히 좀 나이스하고 굉장히 좀 상황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었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해결이 됐냐면 우리가 흔히 이제 9911, 911에 전화하면 EMS가 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 말고도 커뮤니티 패러메딕이라는 팀이 따로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제 CP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뭐 얼전트한 상황들은 아니지만 이런 SL4 포실러티가 할 수 없는 애들, 있는데도 좀 자주 안 했으면 어려운 뭐 스티치라든지 저희는 사실 스티치는 안 하죠. 뭐 IV 테라피라든지 이런 뭐 좀 다양한 일들 그리고 이브닝 때는 어텐딩 닥터가 SL4 포실러티 같은 건 없어요. 물론 롱텀 케어는 있기는 하지만 그 어텐딩 닥터가 없기 때문에 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오도 받기가 어려우면 이제 당연히 병원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어텐딩 닥터가 있고 그런 좀 커뮤니티 패러메디라는 팀이 있어서 이런 팀들한테 전화를 하면 뭐 여러 가지 또 뭐 아까 말씀드린 스티치나 뭐 IV 테라피나 그 안티바이오틱 같은 것들 바로 이제 어텐딩 닥터에 전화해서 오도를 받아낸다든지 뭐 이런 경우를 도와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케이스에서는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서, 그러면 이거는, IV 테라피하고 이런 경우는 이제 CP가 와서 이제 9일 동안 시설에 와서 도와주도록 하겠다 얘기가지고 협의가 돼가지고 이제 거기서 얘기가 끝나서, EMS 스태프들은 이제 결국 이제 트랜스퍼 안 하고 돌아갔고, 매니지먼트도 이제 만족하게, 가족들도 돈을 안 내겠다고 거부를 했었었는데, 결국은 그렇게 버팅기니까, 알버타이즈 서비스에서 돈을 내주기로 했어요. 그 약을 그냥 돈을 안 받고 500불 이상 되는 약을 돈을 안 받고 그냥 내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여기도 그냥 저렇게 강짜를 부리니까 그냥 저렇게 해결을 해주네. 돈 내는 사람들은 뭐지?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했었어요.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뭐 그 EMS 스태프에 관련된 얘기들, 그 나인원원에 뭐 전화했을 때 뭐 생겼던 많은 일들도 생각이 나네요. 또 얘기가 또 길어지는 관계로 오늘은 이상 하고요. 다음에 생각이 나면 또 다음에 생각이 나면 또 열심히 비디오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